안녕하십니까. 예. 문학과 3 슬로우 리딩 2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죠?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주, 2주, 3주, 4주 차까지 일단 동영상 강의를 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은 형식을 계속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주차 때 우리가 소개했던 내용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그죠? 같이 우리가 역량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할 테고, 일단 역량 공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이 해설을 조금 합니다. 뭐 해설이란 게 사실 그죠? 슬로우 리딩에서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자의 어떤 그죠? 글 쓰는 어떤 특징, 성격 이런 것들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글을 보면은 좀 더 그죠? 정확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숲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숲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도록 제가 이렇게 쭉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부분 제가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읽고 나서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이제 작품을 이제 읽고 그죠? 이제 일기의 숲과 서기의 숲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1번은 그죠? 1번은 우리 교재하고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직접적인 질문, 3번도 직접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재하고 관련은 있지만은 약간 간접적, 직접적인 질문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죠? 1번, 2번 정도, 3번 정도의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쓰면 좋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그죠? 한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같이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자기 경영 역량 첫 번째 역량이죠. 자, 우리 동의대학교에서는 우리가 6대 역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동의대학 6대 역량이 그죠? 6대 역량이 그죠? 뭡니까? 우리가 맨 처음이니까 자기 경영 역량. 자기 경영이라는 것은 그죠? 자아 실현을 하도록 자기를 어떻게 경영하느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컬 역량. 글로컬은 글로벌하고 로컬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그죠? 나눔 역량. 그 다음에 소통 역량.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전. 성취 역량. 이래서 6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1장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2장, 여기 3장, 4장, 5장, 6장입니다. 그죠? 6장이고, 각 장마다 뭡니까? 각 장마다, 그죠? 4개의 작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죠? 1주마다 2개씩, 그러니까 1장에 2주가 하는데, 그래서 1주에 2개 작품, 그 다음 주에 2개 작품에서 이렇게 2개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니까 가능하면 교수 계획서 있는 대로 그죠? 1주에 2개씩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그죠? 자기 경영 역량이고 1교시에는 그죠? 1교시에는 이제 연어에 대해서 작품을 살펴볼 테고 2교시 주제는 이제 그죠?
안톤 체코프의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역량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기 경영 역량이란, 그러니까 자기를 경영하는 역량이죠.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아실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아실현은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켜 완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그죠? 개성이죠.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켜,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발전시켜 완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죠. 완벽. 자, 완벽.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죠. 개개인의 능력은 뭡니까?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도 각각, 그죠? 개성이 있죠. 이걸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발전시켜서 완벽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체로, 그죠? 만들어주는 그러한 뭡니까? 그것을 자아실현이라 그러죠. 자아실현. 그죠? 자아실현. 그래서 자기 경영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자아실현으로 하게끔 완벽한 인간체로 만드는 거죠. 완벽한 인간체로 만드는데 여기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경영을 해야 되죠. CEO가 그죠? 회사를 경영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듯이 자기 자신을 경영을 해서 여기 뭡니까? 자기 경영이 되겠습니다. 자기 경영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경영을 해서 자아 실현에 이르도록 하는 게 그죠? 자기 경영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역량을 키워서 자아 실현을 이루도록 얼마나 그죠? 노력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운영하고 경영하느냐. 그죠? 그 힘을 자기 경영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자기 실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입니다. 설계 능력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자기 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죠? 자기 경영 역량이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자아 실현에 가까이 가기 위한 설계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란 게 자기 자신의 인간의 완전체니까 인간의 완전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과 성격과 욕망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자신만의 고유성, 그 다음에 개별성을 발전시키는 거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식한 후 그에 맞는 삶의 지향점을 찾으려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경영 역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과 성격과 욕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지를 스스로 자문해보고 자신만의 고유성과 그죠? 개별성을 인식한 후 그에 맞는 자기 인생의 지향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경영 역량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자기 경영 역량이 크면 클수록 그죠? 자기 자신을 뭡니까? 자아 실현하는 완전체의 형태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자 여기 보면 욕구가 있죠.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욕구죠. 욕구 발전의 5단계에서 진정한 자아실현, 자 이제 자아실현 우리가 나왔죠. 자아실현인데 진정한 자아실현은 뭐냐니까 진정한 자아실현은 것은 자기 자신만 오로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과 사회적 요구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에 의해서 그죠? 자아실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남이 너는 뭡니까? 정말 능력이 많아. 너는 너무 행복해 보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다 했어. 그죠? 자기가 뭡니까? 행복하고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타인의 욕망과 사회적 요구를 완전히 뛰어넘을 때 비로소 뭡니까? 진정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방 욕망의 유혹과 외부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에서 자기 경영의 길은 시작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자신이 뭡니까? 자기 경영을 통해서 자아 실현에 이루고 하고자 한다면 모방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에 어떤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남의 유혹, 그 다음에 외부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는 그죠? 자기 경영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경영은 항상 유혹과 외부 가치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슬로의 그 욕구의 5단계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그죠?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인간의 그 근본 욕구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진화되면 뭐가 됩니까? 안전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요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는 저위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아주 기본되는 욕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애정의 욕구하고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뭡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욕구에는 이제 크게 5단계가 있다라고 매슬로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행복과 의미는 참다운 자아 발견에서, 그래서 삶이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은 그죠? 참다운 자아 발견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그죠?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누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죠. 이런 것들은 그죠? 참다운 자아 발견에서 그죠? 중요한. 그래서 이제 참다운 자아 발견이라는 것은 행복, 의미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아 발견 혹은 자아 경영의 첫걸음은 현재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고 어떤 이상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는 인식을 하되 그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죠? 참다운 자아 발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자기 경영과 관련된 4개의 작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도현의 연어가 있고 안톤 체프의 나의 인생,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그 다음에 중국 작품으로 사마천의 백이열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 2, 3, 4의 작품을 이제 통해서 자기 경영의 그죠? 힌트나 어떤 길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계를 새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아 경영에 대한 의미하고 우리 작품에 관련된 작품들하고 이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안도현 연어 해설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도현은 1961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1961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했으며 1981년 대구 매일신문 순시문회의 그죠? 시 낙동강하고 그 다음 1984년 동아일보의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서 등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이 초기 시를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도연의 어떤 그죠 운동력이라 해버리면은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그 대신에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이 그죠? 그의 작품의 어떤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도연은 세상의 모순과 폐단을 비판하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도연의 작품은 주로 보시면은 그죠? 세상의 모순 그죠? 세상의 모순과 폐단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하지만 세상에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따뜻한 그런 어떤 작품을 많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들의 고난한 일상에서 그죠? 고단한 일상에 대한 연민과 자연 친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서정적 문체로 속아내는 한국의 주요 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죠? 일상과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서정적 문체로 녹아내면서 한국 시인의 주요한 시인으로 자리매게 된 그죠? 작가가 안도연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죠? 그의 시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이걸 퍼지는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 이제 연탄재라면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보시면 이제 그 보일러하고 그죠? 지금 LPG 가스가 없을 때 연탄을 사용해서 주로 그죠? 다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방을 데웠습니다. 그래서 까만 연탄 있죠. 까만 연탄을 처음에 불을 붙여 척가탄을 통해서 불을 붙여서 태우면은 연탄이 다 탑니다. 다 타면은 이제 다 탄 연탄을 뭡니까? 밑에 있고 그 위에 또 까만 새로운 연탄을 얹어서 불을 계속 살려나가는데 다 선 연탄은 이제 뭡니까? 재가 되는 그 이제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거기 이제 연탄재인데 이제 이 연탄재를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죠? 이 길거리에 이런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다 쓴 거니까 둘 데는 없으니까 그죠? 집 구석이라든지 길거리 구석에 쌓아놓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화가 나면 그죠? 연탄재를 발로 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다음 연탄재를 또 던져서 그죠?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연탄재는 모선은 하나의 뭡니까? 그 쓸모없는 이제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연탄재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이제 뭡니까? 생을 다한 거죠. 불을 다 피워주고 쓸데없는 뭡니까? 가치가 없는 쓰레기로 전락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발로 차지 말라는 이제 형태는 이제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연탄재는 하잘것없이 쓰레기 취급받지만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따뜻함을 전해줬죠. 음식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뭡니까? 방을 따뜻하게 데펴서 인간을 뭡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준 그런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연탄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자기 성찰에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연탄재를 통해서 스스로를 아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말이 여기 이제 작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은 독자가 읽으면서 그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자체 있죠, 그죠? 연타제라는 말 형태로서 뭐가 됩니까? 서민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그죠 어떤 모순된 세상을 그죠 어떤 지적하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어는 이제 여기 이제 연어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연어는 이제 그죠 그 주인공이 그 은빛 연어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은빛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가는 여정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자기 경련과 자아 실현의 가치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주인공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가는 여정이 있죠. 이 여정이 뭐냐니까 이제 연어를 여러분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그 과정을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인생의 어떤 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경영과 자아 실현의 가치를 그죠? 연어의, 은빛 연어의 어떤 삶에 비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안동의 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어가 사실은 뭡니까? 먼 바다로 가서 그죠? 아주 어려운 그 고난을 겪죠. 그다음 겪다가 다시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엄청난 힘든 과정이죠. 물길을 거슬러서 오르는데 그죠?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그죠? 다시 돌아오는 그 연애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기경영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는가를 한번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빛 연어에 보시면은 자 이런 대꾸입니다. 은빛 연어는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이제 연어의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를 보존하고 후대를 이으려는 강한 의지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죠?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많은 것들을 그죠? 물려서 우리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요, 그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연어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얘기하고 이제 연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이제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우리가 때를 지어 거슬러 온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자기 태어난 곳으로 그죠? 돌아가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니까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른다는 이야기에서는 어떤 희망이나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뭡니까? 욕구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처절한 생명 투쟁 공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결국 뭡니까?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른다. 때를 지어 거슬른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희망과 그죠? 좋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가는 거죠. 노력이 아름답다는 걸로 이제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이래 이제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 작품을 조금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잠시 보면은 자, 바다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보실 때 연어가 그죠? 태어난 곳에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그죠?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시작해서 초록강, 폭포, 그리고 탄생 순간순으로 이어지는 은빛 연어의 여정은 다양한 모험과 만남으로 채워져 있다. 은빛 연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이 아닌 연어만의 길, 즉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험난한 길을 택한다.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한 포식자, 물술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주치는 숱한 오염물질과 불검등과 같은 위험 요소 속에서 은빛 연어는 자기 경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에게 바다와 강은 정오와 애정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누나의 죽음을 계기로 무력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자신의 멘토와도 같은 초록강에게 듣게 된 아버지 은빛 연어에 관한 이야기는 은빛 연어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동기로 작용한다. 아버지도 은빛 연어와 같이 등이 은색이었고 어느 무리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은빛 연어는 아버지가 선택한 길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는 험난한 길이며 그 길은 폭포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경영의 길이자 자기 성장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뭡니까?
모든 인간 대부분들이 그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해지가 있겠죠.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길을 그죠? 뿌리치고 불만을 가지고 뭡니까? 그 배척하기보다는 이 삶의 그죠? 길의 의미를 찾고 자기만의 인생의 길을 찾아서 그죠?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이 그죠?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 뭡니까? 1장에 자기 경영 역량에 대한 해설과 첫 번째 작품이죠. 첫 번째 작품인 안도연의 연어에 대해서 그죠?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1차치 수업은 다음과 같이 그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고 작품 그죠? 작품에 대한 읽기는 그죠? 2주차 2차시 수업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자, 보시면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죠? 맨 처음에 우리가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있고 뭐 자기라 하게 되죠. 안 그러면 뭡니까? 뭐 자기의 인생 삶이라 해도 좋겠죠. 자, 이것을 뭡니까? 통해서 우리가 자아 실현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자아 실현에 대해서 뭐랬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켜서 자신을 완벽하게 이루는 어떤 과정,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뭡니까? 자기를 자아 실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경영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경영에 답이다라는 거 없습니다. 답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법정 스님이 한 말이 보시면 그죠? 인생에 있어 그죠? 답은 없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은 없지만은 첫 번째 뭡니까? 자기 경영에서 자기를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이라겠죠.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이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그죠? 진로 설계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그죠? 여기 보시면은 고유성과 뭡니까? 개별성을 가져서 그죠? 자기 경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아를 발견해야 되죠.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의 특성이 뭐냐라는 거죠. 자아 발견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로 설계 능력을 키우고 고유성과 개별성을 그죠? 인식해서 자아를 발견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자아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아 경영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아 실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자아 경영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죠? 2주 1차 시수업을 마치고 다음 2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